뉴스 길게 할 필요 있나요? 오늘 아침에 꼭 필요한 뉴스만 모았습니다. 바쁜 아침 가장 빠르고 바르게 세상을 보는 방법. CBS 김덕기의 아침 뉴스가 전해드리는 팟캐스트 뉴스 쏙쏙입니다. 네, 꼭 필요한 뉴스만 쏙 뽑아서 속도감 있게 전달해드리고 있는 김덕기 아침 뉴스 팟캐스트 뉴스 쏙쏙. 휴일에도 애청자분들을 만나고 있는 휴일판입니다. 예, 3월 들어서 두 번째 순서로 여러분께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이번 한 주도 참 많은 소식을 전해드린 것 같은데 제 머릿속에 남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투기. 전 LH. LH. 네.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을 만큼 물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린 의혹이죠. 네,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국민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다 그 실망감이 크고 참담함이 그지없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연이어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게 과연 눈높이에 맞는 국민들의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냐 하는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런 예. 얘기들도 많고 지금 취재로도 여러 가지로 밝혀지고 있는데 정작 뚜껑을 딱 열고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해 보니까 LH 현직 직원 20명 그것도 기존에 이제 참여연대에서 적발한 13명을 빼면 7명 더 나온 수준이었어요. 네. 근데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아니 투기를 하는데 누가 자기 실명으로 하겠냐. 누가 해. 차명으로 하겠지. 그리고 이분들은 전문가잖아요. 네. 전문가인데 내 이름으로 너무 순진한 거 아닌가요? 자기 이름을 한 사람들은 뭐야 그럼. 아니 이건 진짜 떳떳하게 이분들이 뭔가를 그 전에 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냄새는 나는데 그래서 LH 현직만 있냐 퇴직도 있고 그 가족의 일가 친척의 지인의 사실은 이거는 계좌를 다 까봐서 돈이 오간 내역을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니까 사실 수사가 필요한 사안인데 수사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었죠. 네. 근데 특히 LH 같은 경우는 퇴직자들과 그 현직자들의 끈끈한 그 의사소통이 되게 이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땅 투기 정보 같은 걸 공유했다. 이런 얘기가 되게 옛날부터 약간 이런 분위기가 전해져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LH를 퇴직할 경우 개발사나 그렇게 자회사로 가는 경우도 많고 그분들이 그런 데서 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심지어 LH 복지는 이런 투기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블라인드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더 이제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사실 그러면은 LH만 그랬겠냐 국토부 아니면 또 지자체 공무원들 벌써 지자체 공무원들도 몇 명 나왔죠. 그다음에 시의원들도 나오고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도 어떻게 보면은 여당에서만 나와서 이게 좀 근데 국민의힘은 워낙 땅 부자들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사람도 그렇지. 그다음에 또 이 조사 대상도 신도시만 보니까 이런데 사실 주영민 기자가 썼지만 그린벨트나 철도 예정지 이런 데서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영민 기자가 또 취재를 했는데 보니까 신도시에 투기했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또 다른데 어떤 중소지역 개발지역 이런 데도 또 투기한 내용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꾼들이 전국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알짜 정보를 어디서 갖고 왔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동명이인이라고 치고 LH 직원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어디서 갖고 왔지? 결국 내부자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밝혀내야 돼. 그렇죠. 그 가능성 아니면 이제 변창흠 장관이 말을 했듯이 우연히 샀는데 우연히 거기가 신도시로 개발이 되면서 우연히 부자가 됐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우연이 너무 겹치잖아요. 신도시 그다음에 철도 예정부지 그다음 개발 예정부지 이런 게 사고 났는데 우연히 그냥 되더라. 이거 로또 맞기보다 더 힘든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서는 지금 LH 패러디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혹시 보셨어요? 어떤 거요? 네네. 내 땅 내산. LH가 내 자랑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땅 내산. 그리고 그다음에 다 내 거야. 다 LH 거야. 그리고 내부자들에서의 그 내자를 LH에 그리고 나 혼자 산다 글씨 있잖아요. 내 혼자 산다. LH 혼자 사는 거야 나. 그리고 직업표도 나왔더라고요. 신직업표 해가지고 1위 판사 LH 직원, 2위 누구 LH 자녀를 둔 부모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LH 상대로 이렇게 풍자를 하는 것밖에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빨리빨리 이제 수사가 이루어져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처벌이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할지 이것도 사실 좀 봐야 되죠. 수사를 할 거고 저희가 오늘 그래서 이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이 관련 분야를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던 취재 기자를 저희가 모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그 경인센터에 있는 박창주 기자를 모셔서 네, 좀 더 이 투기 의혹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특히나 이 박 기자가 판교, 광교 이쪽에 공공 임대 아파트에 LHG 간부들이 많이 들어가 살고 있는 거를 이제 취재를 했는데 판교라고 하면은 진짜 최고의 강남보다 더 지금 핫한 예, 데죠. 분당 판교요 예. 어마어마하죠. 네, 박창주 기자 모셨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좀 이번에 좀 활약이 있었어요. 네, 이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라는 게 이제 수도권이나 뭐 이런 신도시 중심으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이제 땅을 사거나 그렇지. 뭐 보상 규정이 바뀌기 전에 갑자기 쪼개기를 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의혹이 이제 퍼진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땅도 땅인데 이번에 보니까 서민들한테 공급하는 임대 아파트로 재테크를 했다. 네, 그러니까 또 다른 네. 측면의 의혹인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박상혁 의원실에서 이제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LH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10년 그 장기 공공 임대 아파트 소유 현황을 이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10년 장기 전환 임대 아파트. 그게 원래 이제 10년 동안 갖고 있다가 10년 동안은 이제 임대료 내고 이제 임대 네. 아파트 살다가 10년 뒤에 이제 분양을 전환을 해서 내 집이 되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업의 근본 취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좀 돈이 없고 좀 집을 갖기, 내 집을 마련하기 힘든 분들,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장기 임대 주택들을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뭐 특별 공급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게 주된 사업 취지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네. 내가 저기 당장은 집 살기가 좀 힘든데 그렇죠. 10년 동안 임대해서 임대료 내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저축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셔서 나중에 이제 내 집을 장만하시라 이제 그렇죠.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죠? 거주를 하면서 이제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룬다, 뭐 이런 측면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이 LH 직원분들이 전국적으로 408명이 이제 입주해 있는 거죠. 400명 넘게 공공 예.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예.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먼저 좀 주목을 한 부분은 이분들이 언제 이렇게 들어왔나 보니까 10년 그 장기 그 공공 임대 아파트가 만들어진 건 사실 노무현 정부 때 2006년에 이제 도입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LH 직원 또는 가족 명의로 이제 들어간 게 4건밖에 없었거든요. 어허. 근데 2009년도에 와서 좀 더 그 분양 뭐 비슷한 수준의 분양 그 공급 물량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갑자기 404명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무슨 가족까지 포함해서. 한 100배 늘어났네요. 네. 무슨 일이 있었던 되게 겁니까? 뭔가 그 네. 숫자를 보고서 약간 좀 의아해서 네. 이제 그 이유를 좀 되짚다 보니까 관련 법 개정 시점이랑 좀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장기 임대라서 이제 10년, 2006년도엔 10년을 꼬박 돈을 내가면서 월세를 내가면서 이제 임대를 살아야지. 했었는데 네. 그래야지만 이제 일반 분양으로 이제 전환이 돼서 네. 여기서 이제 조기 전환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 10년을 채웠어야 되는데 2009년이 되면서 이게 5년으로 단축이 된 거예요. 예. 5년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조기 분양 전환이라는 게 그런 의미인데 그럼 이제 5년만 살면은 내 집으로 할 수 있는 예,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임차인이 우선권이 있는 건데 자기가 돈이 물론 있어야 되겠죠. 뭐 대출을 받든. 예. 그래서 이제 분양이 되는 그 분양 전환가에 자기가 이제 사들일 수 있는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 그게 이제 짧아지는 게 이제 2009년 4월에 이제 관련 법 개정 시행령이 4월에. 고시가 됐어요. 예. 근데 이제 400여 명 그분들이 이제 계약한 시점이 3월 말쯤이었다라는 거죠. 날짜까지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네. 4월에 고시를 했는데. 네네네. 그렇죠. 그럼 그리고 사전 정보 아닌가요? 그러니까 법 이거는? 바뀌기 전에 미리 이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예, 예. 물론 그거에 대해서 이제 LH 측에서는 뭐 이미 다 많이 알려져 있다. 다 공개됐던 부분이고 본인들만 독점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었다. 이런 주장은 하고 있어요. 저는 다만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사실 일반인들이 법 개정까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죠. 뭐 10년 분양 전환, 뭐 25년 분양 전환 그렇죠. 이런 거 알기 사실 힘들죠. 그러니까 뭐 임대 주택이라는 게 이제 뭐 분양 전환되는 정도의 개념은 알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짧아지고 길어지고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알기는 좀 힘든 거잖아요. 게다가 보통 우리가 임대주택이다 이러면 사실 그래도 내 집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집중해서 보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그 시점에 그래서 좀 저희가 의미를 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그 부분을 보도를 했고요. 근데 또 알고 보니까 이게 그 직급별로 또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한 50%가 좀 넘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3급 이상. 다시 말해서 상급이 이제 고위직 차장 네. LH 그 차장급 이상인 직원분들이 이제 대부분
그럼 이제 돈 좀 받는 갔는데, 분들이 다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고연봉자들이시고 네. 뭐 작년 기준으로 이게 그 평균 연봉 LH가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그 정도 수준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이 이제 고위층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이것도 좀 뭔가 특징이다. 근데 그걸 또 한 번 더 들어가서 또 살펴보니 이분들이 들어간 곳들이 대부분 상당수 판교, 광교, 그러니까 신도시, 알짜배기, 노른자. 예, 판교 정말 핫하죠. 정말 예, 네. 최고의 그 핫한 그런 지역 위주로 어.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또 특징 하나가 그 안에 있는 이제 대부분 특히 이게 노른자 땅 주변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들은 대형 평수더라. 85제곱미터 이상의 중대형. 3, 40평 이런 예. 데 들어가면 40평대로 들어가시죠. 뭐 40평대도 있고 평수로 하면 50평대도 있는 50 걸로 평짜리도 알고 있는데 40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40평대라는 것 자체가 생각해 보시면 이게 서민들의 네, 내 집 그쵸. 마련인 건데 네. 의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할 때, 그러니까 공급할 때도 이게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평수가 넓어지는 네. 만큼 70만 원에서 80만 원 육박하는 어떤 그런 월세를 내가면서 임대료를 7, 80만 내가면서 원밖에 안 합니까? 40평인데? 뭐 어쨌든 이게 사업 취지가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지 소득이 적으신 분들한테 그것도 이제 부담이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큰 근데 부담이 이분들이 되는 뭐 연봉 거죠. 예, 8천이 예. 넘는 분들이 사실 그렇죠. 이런 분들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대형 평수에 몰렸겠죠. 그렇죠. 처음 모집할 때 당시에도 그러다 보니까 공공 임대인데 사람들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안 몰리겠죠, 당연히. 작은 평수들은 경쟁이 치열했대요, 상대적으로. 판교는 근데 특히나 예, 그렇겠죠. 큰 네. 평수들에서는 경쟁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달도 되고 어. 또 들어 올려다가 또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서 공실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빈자리가 생긴 거잖아요. 거기에 또 지원해서 들어가신 분들도 상당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공인중개사나 그 입주민들 사이에서 좀 얘기들이 있어서 예. 근데 이제 일단 그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5년만 견디면 된다. 이렇게 해서 5년에 들어가서 네. 이제 분양 전환이 지금 되고 있나요? 그래서 분양 전환이 이제 됐겠네. 도래된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광교 쪽에서 이제 작년부터 약간 조기 이게 사실 5년 이상이라고 해서 딱 5년, 10년 이렇게 끊어지는 건 아니고요. 예, 5년 지나면 임차인과 협의하에 네, 그렇죠. 전제하에 네. 뭐 6년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 있는데 2013년 분양됐던 이제 광교 쪽에서 이제 7년 정도 이제 도래해서 작년부터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시세 차익 같은 게 일단은 나왔어요? 그거를 뭐 전환됐다고 해서 다 당장 실거래가 있는 건 아닌데 뭐 호가일 수도 있고 뭐 일부 실거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분양 전환이 된 게 10억 내라고 치면 물론 낮은 것도 있어요. 평수에 따라서 네, 좀 네. 천차만별이긴 한데 근데 한 40평대다 이러면은 한 10억 정도? 뭐 그 좀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그건 이제 분양 전환가잖아요. 본인이 이제 임대해서 살다가 전환 받으면서 이제 그 분양가가 그 정도인데 실제 이게 거래로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물론 그 거래 가격은 호가도 있고 실거래가도 섞여 있겠지만 네. 평균 보면은 지금 4억에서 5억, 그러니까 5억 안팎씩은 다 차익이 나더라고요. 광교가 네. 지금 40평대쯤 되면 20억 가까이 해요. 네, 그러니까 주변 시세랑은 또 다르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쵸. 주변 근데 시세보다 LH 낮더라도 임대 아파트였으니까 예. 조금 이제 디스카운트는 되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도 차익이 그래도 나더라. 20% 정도 디스카운트를 한다 해도 예. 16억. 예. 예. 10년 사이에 네. 5, 6억 번 거네요. 그러니까 뭐 세금 떼고 뭐 차포 떼고 한다고 해도 최소한 몇 억씩은 2, 3억 이상씩은 네. 차익이 났다라는 거.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아까 그럼 임직원의 반 정도는 그렇게 광교, 판교 이런 데 그럼 나머지 반은 어디 산지 또 나오나요? 먼저 수도권만 놓고 보면 그분들이 이제 상급 이하 4급부터 그 밑에 하위 직급들은 그 수도권 외곽 지역. 그러니까 뭐 너무 차이나. 파주, 그다음에 저기 옥정, 양주 옥정 뭐 이런 쪽 위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또 지방 곳곳에 또 분포가 한 10개 이상의 그 광역 지자체로 예.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3급 이상들은 수도권하고 부산하고 서울 딱 여기까지만 요 세 가지만 딱 집중이 돼 있고 대부분이 이제 신도시 수도권에 그거는 여기에 그럼 집중돼 뭐 있고. 정보 접근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고위직이라도 고위직이라 아무래도 뭐 상식적으로 이거는 판단할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 회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위직으로 갈수록 정보를 먼저 취득을 하시고 또 공유하고 이런 아무래도 식이잖아요. 의사결정권, 예, 예. 의사결정 과정 안에 일단 포함되어 그렇죠. 있을 테니까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고급 정보라고 하겠죠. 그런 부분을 훨씬 더 취득하기 용이한 거 아니었냐 고위층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명품 공공임대 아파트들을 줍줍이란 표현을 쓰시던데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걷어들이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 뭐 아까 임대료 얘기도 나왔지만 7, 80만 원 월.
뭐 네. 그것도 감당하기 힘들다.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분양 전환을 할 때 분양 감정가를 일단 산출을 하잖아요. 네네. 아까 얘기한 대로 한 10억 원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일반인은 사실 대출을 아무리 땡겨도 10억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그러면 아까 명품 아파트라고 했는데 명품 임대, 그러니까 40평 넘는 이런 임대 아파트를 왜 만드는 겁니까? 이 아파트 자체가 이제 완전 이거 특혜를 주려고 만든 아파트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뭐 그렇게 좀 더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어찌 됐든 이 서민들을 위한 공공성이 이게 첫 번째 취지인 거잖아요. 사업 자체가. 근데 다만 이걸 하다 보면 또 이 시공사도 있고 이게 사업자들이 자금 회수를 또 할 필요도 있는 수익성 거잖아요. 때문에. 그런 네. 수익성 부분도 어느 정도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좀 뭐 일반 분양이나 그런 뭐그 사업성 있는 지역에 이제 분양이 되는 걸로 이제 사실 알고 있고요. 수익성을 따지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84, 예. 34평, 32평에서 34평대 요거를 많이 만들어서 분양하는 게 훨씬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네. 왜 이렇게 넓은 평수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랬을까 그런 또 궁금증도 드네요. 저희도 취재를 하면서 이제 전문가 이제 의견을 들었는데 경실련 쪽에서 이제 해주신 얘기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이게 그 미분양이 만약에 낮다 치면 좀 더 이걸 뭐 장기간으로 늘려서 그렇죠. 임대료를 낮추거나 아니면은 다른 조건을 어떻게 바꿔서 서민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정책이 그렇죠. 이렇게 네. 개선이 돼가야지 어떻게 이거를 그 사업성까지 그 담보한다는 소위 말하는 그 땅 장사라는 얘기까지 하던데요. 그러면 안 된다. 사업 취지에 맞게 이걸 운영해야지 근본적으로 접근 방식이 틀렸다. 예. 이 정책의 그러니까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까지 예,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판교 같은 경우는 보면 이 땅값이 많이 오르는 이유가 이 직장도 많이 있고 그죠? 근데 집이 한정돼 있으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렇게 좀 작은 주택들을 많이 공급해서 공급을 많이 늘려서 좀 집값을 좀 어느 정도 낮추는 효과도 거둬야 될 텐데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중대형 평수를 이렇게 많이 만들었을까 그런 좀 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네.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또 이제 박 기자 얘기 들으면서 든 생각이 왜 10년이었던 걸 굳이 5년으로? 그러니까 5년 정도면 저도 몸테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10년은 너무 긴데 이런데 5년 정도 아예 뭐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취지를 생각했을 때는 그렇죠. 5년보다는 조금 길어야 될 것 같은데 왜 5년으로 줄였던 건지. 그러니까 그것도 방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업성이 있었고 사업자들의 어떤 자금 회수를 빨리 해주기 위한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임차인들, 그러니까 들어와 살고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이 내 집 마련을 좀 할 수 있게끔 기간을 단축시켜줬다. 요게 이제 법 개정,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법 개정의 취지 두 가지 핵심 내용이고요. 네. 좋은 취지 안 맞는다. 좋은 취지가 있는데 예, 예. 그 취지를 악용한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봤을 결과적으로는. 때 저거 좋아 예. 보이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가네. 지금 내가 들어가야지 하고 싹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는 사람만 들어가. 오히려 LH에서 이런 걸 더 많이 알렸어야죠. 어떤 네. 면에서 사업을 하는 입장이라면 우리 광고를 많이 하고 아니면은 네. 이걸 좀 더 알려서 좀 더 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돌아가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별로 없네? 그럼 내가 들어가지 뭐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제가 그 당시에 그 분양 공고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제 미분양 났을 때는 재공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 네. 이게 홈페이지에 뭐 이렇게 공고문에 공개 자료에 나와 있긴 한데 그거 외에 어떤 홍보 활동을 했는지까지는 그렇죠. 취재를 예. 미처 하지 못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리면서 한 가지 좀 빠진 부분이 저희 그 시리즈 보도 중에 이제 마지막 편에 나왔던 건데 그 85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와 이하일 경우에 분양 전환 조건이 또 달라요. 되게 그 소형 평수에 있는 분들은 분양 전환이 될 때 다주택자면 안 돼요. 네, 계속 유지를 해야 돼. 자기가 이게 무주택자라는 그 네네네. 지위가 네. 유지가 돼야 없어야 돼. 일단 근데 842 미만은 그 이상 중대형 평수에 계신 분들은 이상하게도 이제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데 그 다주택자도 이거를 받을 수가 있게 집이 있어서 분양 전환을 할 수 수 있어. 있게끔. 그럼 전세 그게- 주고 내 임대 들어가도 되겠네. 네. 내 집은. 그건 진짜 네. 본래 취지랑 다른 거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중대형 평수에 계신 분들은 그거를 그 다주택자, 고소득 이런 것들도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 살면서도 다른 주택을 가지고 집 사고? 있어도 돼요.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분이 이제 실제로 했던 얘기 중에 되게 와닿았던 게 되게 신기했던 게 이분들은 재테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분양을 그러니까 그 분양이 아니죠. 처음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 확정을 져놓고 얼마든지 다른데 주택을 사고 팔면서 계속 재산 부풀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얘기를 임대 들었어요. 살면서 네. 일단 다른 집 사갖고 또 사고 팔고 뭐 그럴 수 갭 있다라는 투자도 거죠. 하고 뭐 예.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실제 거기까지는 이제 취재가 들어가진 못했는데 네. 실제 사례를 취재한 건 아닌데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는 충분히 거죠. 있다라는 네. 거죠. 근데 그러면 정말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 공급이라는 본래 취지가 공공임대 아파트인데 그 대형 평수로 가면서 그건 아예 희석이 되고 예, 다주택자도 여기 들어와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예. 거잖아요. 근데 물론 다만 이제 그 사업이 좀 나눠 있긴 해요. 이게 중대형이나 이쪽은 이제 뭐 일반 공급이다. 뭐 여기는 특별 공급이다. 이건 국민주택이라 그래서 소형 평수는 공적 자금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이 좀 까다로운 건데 여기는 민간의 영역이 좀 혼용돼 있다 보니까 좀 그게 풀어져 있는 걸로 지금 일단 확인은 됩니다. 이 법적으로 이게 나눠져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잖아. 얘기 들어서 법 안에 테두리 안에서 한 건데 우리가 네. 봤을 때는 이분들이 접근한 정보가 우리 일반인보다 훨씬 많고 더 그렇죠. 잘 아는 네. 상황에서 또 그것도 LH 땅 수용, 토지 수용이나 이런 걸 담당하시는 분들이 들어갔으니까 도덕적 해이 논란이 크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정말 LH 정말 파면 팔수록 정말 예. 뭐 나오는 게 계속 있는 것 같은데. 법적인 하자 여부는 당장 결론을 낼 수 없는 건데 이것도 예, 절차상으로는 문제 없대요. LH에선. 하지만 딱 얘기를 다 들었을 때 딱 드는 생각이 좀 감정적으로 좀 뭐야, 이거. 네. 분노까지도 좀 일지 않을까 네. 제가 봤을 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대 아파트 재테크 명품 임대 아파트. 예. 노른자 땅. LH가 참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 중에 또 괜찮은 건 자기들이 또 들어가 살고 있는 거. 예. 예. 참 게다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신도시 뭐 개발 정보 이건 있는데 알고 보니 우연찮게 예, 또 LH 직원들의 이름도 많이 있고 냄새가 납니다. 예. 냄새가 나는데 정작 1차 조사 때 나온 거는 7명.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봐야겠지만 어떤 면에서 제가 이런 광기 같은 게 있는 이유는 부동산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한탕만 하면 그냥 내가 평생 벌 수 있는 돈 다 벌 수 있으니까 어떤 직업 윤리 이런 거 다 벗어 던지고 일단 내 한탕해서 돈 좀 벌어보자. 예. 이런 풍조가 너무 만연해 있어서 네. 이번 수사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말씀드리면서 다 같이 좀 각성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장 이제 어디에 사야 돼? 뭐 이런 거 이제 저희 일반인들도 다 이러고 있는데 정말 좀 네, 마음이 아픈 얘기입니다. 네. 네. 그렇지만 결국에는 수사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정치권에서는 어떤 또 제도개혁 법안을 마련할지, 뭐 이해충돌법, 이해충돌 방지법 이런 것들 또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제대로 될지, 저희들 김덕기 아침 뉴스에서도 이런 일들이 제대로 잘 진행되는지 계속 감시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저기 나와주신 우리 박창주 기자 네.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애청자 여러분 다시 또 새로운 뉴스로 만나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다 같이 만나요.